안녕하세요. 네이버 아젠다 리서치를 맡고 있는 송대섭입니다. 아젠다 리서치는 여러 이슈에 대해 학계 전문가분들과 협업을 진행하고 있고, 네이버 AI 윤리준칙 프로젝트도 학계와 협업의 일환으로 진행하게 됐는데요. 오늘은 AI, 사람을 위한 일상의 도구라는 주제로 네이버 AI 윤리준칙이 갖는 의미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I 윤리준칙에 대해 조금 더 말씀드리면, 지난 2월 서울대 AI 정책 이니셔티브와 함께 네이버 AI 윤리준칙을 발표했습니다. AI 윤리준칙은 네이버의 모든 구성원이 AI 개발과 이용에 있어 준수해야 하는 원칙인데요. 구체적으로 AI 윤리준칙은 전문을 포함해 사람을 위한 AI 개발, 다양성의 존중, 합리적인 설명과 편리성의 조화, 안전을 고려한 서비스 설계, 프라이버시와 정보 보안의 5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이버 AI 윤리준칙은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한글과 영문으로 네이버 기업 홈페이지에도 공개되어 있습니다. AI 윤리준칙의 방향성을 담은 전문에는 오늘 말씀드릴 주제인 AI가 사람을 위한 일상의 도구라는 관점이 잘 담겨 있는데요. 전문에서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일상의 도구라는 문구를 통해 네이버가 AI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한 관점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AI를 사람을 위한 일상의 도구로 바라보는 관점은 회사의 대외적인 발표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한성숙 대표님은 2년 전 커넥트 컨퍼런스에서 AI, 로봇 등과 같은 첨단 기술을 누구나 빠르고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들의 손에 잡히는 일상의 도구로 바꿔내는 것이 네이버 사업의 본질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AI가 일상의 도구가 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사례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상황에서 AI가 일상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역 보건소의 확진자와 접촉자에 대한 관리 업무가 급증하게 됐고, 개별적으로 전화를 걸어 접촉자를 관리하는 업무에 보건소에 많은 인력을 투입하게 될 경우 다른 보건소 업무가 마비되는 한계점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바로 클로바 케어콜입니다. 클로바 케어콜은 보건소에 도입되어 해당 지역 내 접촉자에게 매일 2차례씩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발열, 체온, 증세를 확인했는데요. 접촉자 증세 확인이라는 반복 업무를 AI가 대신 수행해 보건소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코로나19 방역을 도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클로바 케어콜을 도입한 성남시에서 1년간 AI가 대신 수행한 전화 상담 건수만 10만 건이며, 이 과정에서 2천여 명의 유증상자를 조기 발견해 빠르게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클로바 케어콜을 도입한 지방자치단체는 현재 서울, 경기, 부산 등 10개로 확대됐는데요. 인천시 부평구 보건소의 경우 클로바 케어콜이 도입되면서 코로나 대응 업무가 70%가량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활약을 펼친 클로바 케어콜은 코로나19 시기에 극적으로 만들어진 기술은 아닌데요. 클로바 케어콜은 AI콜이라는 네이버 AI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AI콜은 SME, 즉 중소상공인들이 바쁜 업무로 전화를 받을 수 없을 때 SME를 도와 전화 예약을 받아주는 서비스입니다. AI콜에는 자연어 처리, 음성 인식, 음성 합성, 텍스트 분석 등 최첨단의 AI 기술이 집약되어 있지만, SME들에게는 일상에서의 전화 응대를 도와주는 도구로 쉽게 다가왔습니다. SME들이 놓칠 수 있는 고객 문의를 자동으로 응대해 줌으로써 AI콜이 SME의 사업을 돕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2019년에 출시한 AI콜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과 경험을 통해 네이버는 앞서 말씀드린 클로바 케어콜이라는 서비스를
짧은 기간 안에 신속하게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AI가 일상의 도구로서 개발되고 이용된 또 다른 사례는 클로바 램프입니다. 지난해 출시된 클로바 램프는 아동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들이 즐겁게 종이책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품입니다. 클로바 램프는 아이에게 즐거운 독서 습관을 길러줄 수 있는 도구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클로바 램프에는 문자 인식, 이미지 인식, 음성 합성, 음성 인식, 자연어 처리라고 하는 첨단의 AI 기술이 집약되어 있지만 이러한 부분이 복잡하거나 이질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네이버 AI 서비스가 일상에 스며들어 사용자에게 즐거운 독서 경험을 제공하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클로바 케어콜, 클로바 램프뿐 아니라 더 다양한 영역에서 AI가 사람을 위한 일상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네이버 서비스 안에서 활용되고 있는 AI 기술은 매우 다양합니다. 네이버는 챗봇, 문자 인식, 음성 합성, 상품 추천을 비롯한 다양한 AI 기술을 연구하고 있고, 많은 네이버 서비스들이 AI를 통해 언어를 분석하고 사용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문자를 인식하며 사용자에게 콘텐츠나 상품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일상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AI는 빅 AI로 발전하면서 더 많은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빅 AI가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다양합니다. 문서 요약부터 번역, 대화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상식을 물어보는 퀴즈에 답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텍스트뿐 아니라 그림과 음성 데이터의 활용을 함께 고려하면 빅 AI에는 매우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행사에서 다뤄지고 있는 하이퍼클로바도 빅 AI 기술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요. 하이퍼클로바 역시 네이버 AI 윤리준칙이 적용되는 대상이며 더 향상된 기술로 사용자의 일상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도구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AI 윤리준칙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는 1항의 문구인데요. 1항에선 AI가 세상의 다른 모든 것처럼 완벽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사람을 위한 일상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보며 개선해 나가겠다는 것을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인간 중심의 가치라는 AI 윤리 방향성을 갖고 AI가 사람을 위한 일상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학계와 협력해 지속적으로 살펴보며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AI 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용자의 눈높이에서 AI를 쉽게 설명하고 소개하는 노력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이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서울대 AI 정책 이니셔티브와 함께 사례 중심의 AI 리포트를 작성해 공개하고, 장기적으로는 운영 경과를 프로그레스 리포트로 발간하는 것을 논의 중입니다. AI 리포트를 통해 AI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해 소개하고, 해당 서비스에서 네이버 AI 윤리준칙이 어떻게 구현되고 실천되었는가를 조명하고자 합니다. AI 리포트로 AI 윤리준칙의 사회적 의미를 살펴보고, 향후 실제 사례들이 축적되면 AI 윤리준칙을 수정하거나 세부 영역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준칙 개선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이버의 경우 시간과 자원을 들여 학계와 협력하는 모델을 통해 윤리준칙을 만들 수 있었지만, 시간과 자원이 부족한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노력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일 텐데요. AI 영역의 이슈는 스타트업이라고 해서 사회적 책임을 회피할 수 없기 때문에 AI 윤리준칙을 통한 고민과 노하우, 그리고 협력 네트워크를 스타트업에게 제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스타트업은 각자의 기업 철학에 맞는 AI 윤리 원칙을 설계해 노하우를 쌓아가고, 독자적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AI 이슈에 대한 다양한 문제를 사전에 고민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네이버의 고민과 경험은 결과물로 정리해 사회와 산업 구성원 모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네이버가 AI에 대해 고민하고 경험한 것이 단순히 한 기업의 자산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자산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네이버 AI 윤리준칙을 만들고 공개하는 것은 시작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AI 윤리준칙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네이버 구성원들이 자연스럽게 실천해가는 조직 문화로 정착되며 AI에 대한 네이버 구성원들의 고민과 경험이 사회의 자산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